오늘은 그 억새 풀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런 어린 시절의 풀을 봤을 거예요. 이게 억새 풀인데 이게 지금 가을 돼서는 이런 꽃을 피워냅니다. 이런 꽃을 피워내는데 이 꽃이 늦가을 되고 초겨울 되면은 그 하얀 머리털처럼 돼가지고 그 마치 그 시인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사람의 홀령이 된 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것이 하얗게 너풀거립니다.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이 억새풀이라고 하는 이 풀은 어린 시절에 잎사귀를 봐보면은 가해가 칼날처럼 아주 예리한 톱날이 있습니다. 그걸 풀 베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 만지면 손을 베게 돼요. 그렇게 서슬 멀건데 이게 그 꽃을 필 때는 이렇게 하얗게 한스러운 꽃을 피운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억새 불꽃의 그 꽃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짝사랑이에요. 여러분들 짝사랑에 대한 거 잘 아시죠? 어째서 이것이 이 불꽃의 꽃말이 짝사랑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. 아마 어려서 할머니나 어머니들한테서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. 그 옛날에 그 한 마을에 아주 큰 부잣집이고 양반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큰 굿을 했어요. 무당 큰 굿. 무당 굿을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굿을 보러 갑니다.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드난살이 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한 소년이 거기 무당 굿을 보러 갔습니다. 이제 무당 굿을 보러 가면 그 집 사람들은 하얗게 소복을 하고 정장을 하고 그런 차림새로 그 굿을 받습니다. 아주 숭엄한 자세로 아주 그런 이제 그 신이 내리고 그런 이제 신굿이기 때문에 그래서 굿을 보러 갔는데 그 집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소복한 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아주 청초하고 예쁘고 아리따워서 이 굿을 보러 간 소년이 굿보다는 그 집 딸 그러니까 청초한 그 집 딸의 모습에 그냥 깜짝 반해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굿을 보고 돌아와서 그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삼삼해가지고 그리워서 늘 보고 싶어지고 소녀 생각만 하면은 미열이 오르고 가슴이 조여오고 그런 짝사랑의 상사병 증세가 일어나 버렸어요. 그래서 그 소녀의 모습을 또 보고 싶은데 그 집에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집을 내려다보는 앞산이 있었습니다. 앞산 중턱에 가서 내려다보면은 그 집 마당이 보이는데 그 집 마당에 그 소녀가 나와서 산책을 한다든지 빨래를 넣는다든지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소녀는 그 상사병이 난 소녀는 그 내려다 보이는 마당에서 거니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면 좀 가슴이 가라앉고 그러죠. 그래서 한시라도 안 보면
미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그 일종의 사랑은 그 짝사랑의 열병입니다. 그래서 그 소녀는 한시라도 안 보면 안 되니까 밥만 먹으면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앞산에 가서 내려다보곤 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는 밥맛도 잃어버리고 거기서 내내 그 소녀만 내려다보다가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들어져 죽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그 소년이 죽은 그 자리에서 불꽃이 하나 피어났는데 이러한 서슬이 멀건 이 풀이 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. 대개 그 신화나 전설은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불꽃에는 꽃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개 신화 전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그 이야기의 힘을 말하고 싶어요.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 억새풀 꽃의 어린 그 흘러내려온 전설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듣고 이 꽃을 보면은 생각이 남다르게 됩니다. 정서가.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서는 우리만의 정서가 아니고 우리 선인들로부터 먼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거쳐서 흘러내려오면서 그 정서가 어려 있는데 그게 민족 정서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물려받은 것이 우리들 몸이에요. 그래서 이 풀꽃의 그런 전설을 알고 나서 이 풀꽃을 보면 한없이 이 불꽃이 정겨워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들, 어려서 들은 이야기들,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들, 그리고 나이든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냥 허술히 듣지 말고 그것을 몸속에 깊이 간직하면 아주 훌륭한 글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서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. 그게 이야기의 힘이고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정서를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정서는 우리들의 삶을 더 명랑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하고 사귐에 있어서도 늘 넉넉해지고 우리들이 글을 하나하나 쓴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서 들은 이 억새풀 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다음에 지나가면서 길가에서 억새풀을 만나면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글쓰기라는 것은 피어있는 꽃, 날아다니는 새, 떠오르는 해, 흘러가는 구름, 날아다니는 그 나비 한 마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의미 있게 읽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의미 있게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의 정서가 그만큼 부드럽고 메말라 있지 않고 촉촉하게 정서가 젖어 있어야 마치 그 축축한 땅에서 풀이 솟아나듯이 우리 정서도 늘 그 습기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글이 싹 틀 수 있습니다. 좋은 생각이 싹 틀 수 있고 그 싹 튼 것을 기록하면 글이 되는 것입니다.
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.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보장이 없이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하고 똑같아요.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. 선물은 우리들이 줄 때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바치는 것이 그 선물이에요.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짝사랑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거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은 짝사랑이에요.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남녀간의 사랑을 진실되게 하려면 짝사랑을 해야 됩니다.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할 때는 사랑을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늘 사랑을 해주면 그것이 상대방을 더욱더 말하자면 충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. 글쓰기도 이런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. 가령 이 마당에 씨도 안 뿌렸는데 개똥참외가 나왔습니다. 개똥참외가 한 송이가 이렇게 피면 노란 개똥참외를 바라볼 때 그 생명력을 읽어야 합니다.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꽃을 들여다봐야 그 꽃의 의미를 진실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진실로 그 꽃의 의미를 알아보고 내가 사랑했을 때 그 개똥참외 꽃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그 개똥참외 꽃에 대해서 수필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짝사랑한 사랑 얘기를 쓰면 시가 되고 그 이야기를 쓰면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그 짝사랑하듯이 시나 소설이나 수필을 써라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한 셈이 되겠습니다.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.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.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